여러분, 빚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단 10%로 줄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라 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 계획은 원금의 무려 절반, 50%를 갚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요, 딱 10%만 갚는 걸로 끝났습니다. 무려 40%포인트나 줄어든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 뒤에는요, 한 성실한 간호사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해요. 이분이 누구셨냐면요. 13년 동안이나 대학병원에서 일하신 베테랑 간호사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셨죠. 뷰티 헬스케어 사업이요. 근데 이게 의욕이 앞섰던 걸까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너무 빨리 확장하다가 그만 발목을 잡히신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가족과 힘들게 일군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회생이라는 마지막 문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그냥 신청합니다 하고 서류 내면 끝?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법원이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꼼꼼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시작합니다. 자, 전체 과정을 한번 보세요. 2월에 신청해서 9월에 최종 인가까지 꼬박 7개월이 걸렸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4월 2일,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떨어진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료가 부족하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증명해봐라 이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나중에 보면요. 이 사건 전체를 뒤바꾼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법원이 뭘 요구했냐면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최근에 빌린 돈이랑 100만 원 넘게 쓴 돈, 이거 어디에 썼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명해라. 둘째, 당신 사업장이랑 살고 있는 집, 이거 재산 가치 제대로 계산해서 다시 보고해라. 그리고 셋째, 작년 소득 자료 싹 다 가져와서 월 평균 수입 다시 계산해라.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바로 이 지점, 이 숨 막히는 요구 앞에서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이런 요구를 받으면 방어하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법률팀은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 이건 그냥 방어할 게 아니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판을 아예 새로 짜자. 이렇게요. 이 말이 당시 전략의 핵심을 떡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법원에 답변서 내는 게 아니다. 이 신청인에게 진짜 현실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다.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걸 바꾼 거죠. 수동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자, 그럼 그 반전을 만들어낸 첫 번째 핵심 열쇠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생계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어떻게 월 변제금을 드라마틱하게 줄였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이게 처음에 냈던 계획 아니에요. 한 달에 260만 원을 버는데 아이들이랑 먹고 사는데 164만 원 정도 쓰고 남는 96만 원은 꼬박꼬박 빚 갚는 데 쓰겠다. 이런 계획이었죠. 어떻게든 많이 갚아보겠다는 성실한 의지가 보이는 계획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와, 차이 보이시나요? 정말 놀랍죠? 소득은 260만 원 그대로인데 생계비가 갑자기 236만 원으로 훌쩍 뛰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부양가족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아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해서 법에서 정한 2인 가구 최대 생계비를 인정받아난 거예요. 그 결과 매달 갚아야 했던 96만 원이 24만 원으로 그냥 4분의 1 토막에 나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월 변제금을 확 줄이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얼마나 오래 갚을 것인가? 즉, 변제 기간인데요. 이걸 결정하는 두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개인회생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법이 채권자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정해놓은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당신이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의 총합이 만약 지금 파산해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걸 딱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간호사분의 재산을 싹 다 계산해 봤더니 그 청산 가치가 총 862만 원 2,468원이 나왔어요. 대부분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랑 월세 보증금 일부 같은 것들이었죠.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빚을 갚아나갈 총 금액이 무조건 이 862만 원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넘어야 할 최저선, 미션 목표 금액이 된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첫 번째, 생계비를 최대로 확보해서 월 변제금을 낮춘다. 두 번째, 총 변제금은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이 딱 만나서 어떻게 그 놀라운 최종 변제 계획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표 한 장에 모든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매달 갚아야 할 돈은 9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갚아야 할 총 금액도 원래 5,760만 원이었는데 1,17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금의 50%를 갚아야 했던 계획이 단 10%만 갚는 걸로 그야말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 최종 계획이 어떻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월 변제금은 왜 24만 원이 됐죠? 네, 최대 생계비 확보 원칙 덕분이었죠. 둘째, 그럼 왜 하필 갚는 기간이 50개월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한 달에 약 24만 원씩 50개월을 갚으면 총액이 1,178만 원이 되죠. 이 금액이 재산 가치인 862만 원을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짧게 갚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50개월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 이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원칙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또 이걸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개인회생 정말 아는 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